언니가 도망친 그 결혼식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2025년 5월 21일 오후 2시 그랜드 호텔 신부 대기실. 결혼식장 밖에선 400명의 하객과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부 한지민은 편지 한 장만 남기고 사라진 뒤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남구에서 한도산업 회장실 정리를 담당하는 29세 한서윤입니다. 저는 드라마에서만 나올 법한 저의 가족, 그리고 제 인생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기실 구석, 아버지 정 회장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65살 남자가 처음 보이는 무너짐이었어요. 금태 안경 너머로 핏발선 눈이 보였죠. 우리 회사 한도산업이 석 달 안에 도경그룹 계약 못 따내면 끝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한도산업은 유동성 위기로 협력사 대금을 2달째 밀리고 있었어요. 이번 결혼은 단순한 혼사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던 겁니다. 아버지 언니는 왜 도망갔을까요? 제 질문에 아버지는 대답 대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지민 언니는 공식적인 딸이었고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없는 아이로 살아온 혼외자였어요. 저는 회사에 새벽부터 나와 청소를 하며 서류를 정돈하고 그 틈에 경영학과 외국어를 독학했죠. 복도에서 비서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하객들이 술렁입니다. 기자들도 눈치채기 시작했고요. 아버지가 비틀거렸습니다. 벽을 짚으며 가까스로 중심을 잡았어요. 그 순간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그 결혼식에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뭐? 제가 언니 대신 결혼식에 들어가겠다고요.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제대로 본 표정이었어요. 서윤아, 아버지 회사가 무너지면 직원 300명이 길거리에 나앉습니다. 그건 막아야죠. 비서실장이 황급히 드레스를 가져왔습니다. 언니 치수보다 한치 큰 옷을 급히 핀으로 고정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은 하되 사람을 속이진 않는다. 제 원칙이었습니다. 오늘은 회사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지 누군가를 기만하는 게 아니에요.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손톱 옆 각질을 뜯는 버릇이 나왔지만 꼭 참았습니다. 식장 문 앞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평생 처음 들어보는 사과였습니다. 대답할 틈도 없이 문이 활짝 열렸어요. 400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단상 위 신랑 강도연이 서 있었어요. 소문으론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청력이 떨어져 재활 중이라 했습니다. 대화가 어렵고 보자 없이는 회의도 못한다는 말도 돌았죠. 언니가 도망친 이유가 신랑들 강도연의 장애 때문일까요? 제가 봐 온 언니는 장애인을 비하하며 다소 약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건가?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소문과 같이 휠체어나 수화 통역사가 함께 있을 거라 예상했는데 단상에는 정갈한 슈트 차림의 한 남자만 서 있었습니다. 제가 단상에 오르자 강도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늘의 선택, 쉽게 내린 용기가 아니죠. 그에겐 장애가 없었습니다. 순간 소문과 현실 사이에 간극이 보였어요. 이 사람 일부러 소문을 만든 건가? 예식은 순식간에 진행됐습니다. 반지 교환, 서약, 그리고 간단한 인사. 도연은 한 번도 제 손을 세게 잡지 않았고 시선도 적당히 유지했어요. 마치 모든 게 계산된 것처럼요. 피로연이 끝나고 귀빈실로 이동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도연이 말을 꺼냈어요. 계약 조건부터 정리하죠.
차갑지만 명료한 목소리였습니다. 한시적 결혼입니다. 서로의 사생활은 존중하고 회사 내 신분은 비공개. 기간은 1년 연장은 협의 후 결정합니다. 소문은 왜 만드셨습니까? 제 질문에 도연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곤 검은 몰스킨 노트를 꺼내 세 단어를 적었어요. 돈, 권력, 거름. 돈과 권력을 쫓는 사람을 거르려고 정보를 일부러 비틀었습니다. 그리고 경영권 분쟁 중이라 노출을 최소화했죠. 그럼 청력은 정상이신 거군요. 네. 다만 청력 문제라는 프레임은 사람을 테스트하는데 유용했습니다. 도연이 노트를 덮었습니다. 한서윤 씨는 왜 들어왔습니까? 회사 때문인가요? 아버지 때문인가요? 둘 다입니다. 하지만 제 선택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도연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내일부터 도경그룹 기획이팀 계약직으로 출근하세요. 당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실력을 보겠습니다. 귀빈실을 나서며 복도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 같았지만 내일부턴 현실이 시작될 거예요. 나는 이제 누구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서야 한다. 손톱 옆 각질을 뜯는 대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강도연은 정말 제 예상을 뛰어넘는 사람일까요? 다음 날 오전 8시 30분 도경그룹 본사 로비에 섰습니다. 유리 외벽으로 햇빛이 쏟아졌지만 제 그림자는 짧았어요. 신분증엔 기획이팀 계약직 한서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 사실은 철저히 비공개, 회사 안에선 그저 신입일 뿐이었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기획이팀 오미정 과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5살 빨간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날 훑어봤어요. 한서윤 씨 맞죠? 계약직이니까 일단 서류 정리부터 배우세요. 친절한 말투였지만 눈빛은 차갑더군요. 제 자리는 복사기 옆 작은 책상이었습니다. 커피 심부름이랑 회의록 정리는 기본이에요. 질문 있으면 조용히 하세요. 네, 과장님. 오전 내내 지난 분기 보고서를 스캔하고 파일명을 정리했습니다. 단순 작업이었지만 데이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매출 구조, 주요 거래처, 리드타임까지 한눈에 들어왔죠.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동료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저 신입 어디서 왔대? 글쎄 경력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왔을까? 뭔가 있겠지. 요즘 공채 아니면 다 라인이잖아. 제 손이 컵을 쥔 채 굳었습니다. 하지만 반응하지 않았어요. 증명은 말이 아니라 결과로 하는 거니까요. 오후 3시 갑자기 비상이 걸렸습니다. 유럽 브랜드와의 공동 론칭 미팅이 1시간 뒤인데 통역사가 교통사고로 못 온다는 연락이었어요. 어떻게? 영어 가능한 사람? 오 과장이 사무실을 둘러봤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손을 들었어요. 오 과장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신입이 무슨? 영어와 중국어 통역 가능합니다. 실시간 브리징도 됩니다. 잠시 망설이던 오 과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해봐. 실수하면 책임은 내 거야. 회의실에 들어서자 유럽 측 담당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강도연도 자리에 있었지만 저를 보고도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미팅이 시작됐습니다. 영어로 쏟아지는 질문들을 한국어로, 한국 측 답변을 영어로 옮겼어요. 중간에 중국 파트너사가 화상으로 참여하면서 중국어까지 섞였지만 호흡을 잃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숫자였어요. CAC 고객 획득 비용, LTV 고객 생애 가치, 리드 타임. 셋을 동시에 계산하며 통역했습니다. 론칭 일정은 석 달 내 가능한가요? 유럽 측 질문에 한국 팀장이 주춤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끼어들었어요. 현재 리드 타임은 11일입니다. 프로세스 최적화 시 7일까지 단축 가능하고 석 달 일정은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이 저를 봤어요. 그리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 방향으로 진행하죠. 미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유럽 측이 나간 뒤 오 과장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뭐 잘했네. 근데 다음엔 미리 말해. 네, 과장님.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가려는데 책상 위에 메모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의 필체였어요. 핵심은 숫자, 사람, 타이밍. 셋을 동시에 보세요.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다음 과제였어요. 퇴근 전 저는 오늘 미팅 내용을 정리해 대시보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CAC, LTV, 리드타임을 시각화하고 론칭 시나리오 3가지를 비교한 표였죠. 팀 공유 폴더에 조용히 올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핸드폰에 알림이 떴어요. 도연의 메시지였습니다. 대시보드 확인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전략회에 참석하세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보이는 칭찬 대신 기회를 주는 사람. 강도연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창밖으론 서울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오늘 하루 저는 계약직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았어요.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닐 겁니다. 회사 안에서 제 정체를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가 드러날 날이 올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성과로만 말해야 합니다. 손톱옆 각질을 뜯는 대신 펜을 돌렸습니다. 내일 전략회의에서 저는 무엇을 증명해야 할까요? 2025년 5월 28일 오전 9시 전략회의 1시간 전이었습니다. 기획이팀 사무실이 발칵 뒤집혔어요. 유럽 브랜드 공동 론칭한 PPT 파일이 열리지 않는다는 보고가 올라온 겁니다. 백업은요? 팀장의 다급한 목소리에 김 대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백업 파일도 손상됐습니다. 클라우드 버전도 동일하고요. 미친. 1시간 뒤 회의인데 오 과장이 황급히 IT팀에 전화를 걸었지만 복구 불가 판정이 나왔어요. 파일 자체가 깨져서 데이터 추출이 안 된다는 거였죠. 회의실 예약은 이미 됐고 유럽 측은 화상으로 대기 중이었습니다. 취소하면 신뢰도가 떨어지고 론칭 일정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완전히 망했어. 김 대리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때 제가 나섰어요. 제가 복구해 보겠습니다. 뭐? 스토리보드 기억합니다. 핵심 지표도 재계산 가능하고요. 오 과장이 코웃음 쳤습니다. 신입이 일주일 전 회의 한 번 듣고 뭘 알아? 40분 주세요. 핵심 판본은 만들 수 있습니다. 팀장이 저를 봤어요. 선택지가 없다는 걸 아는 눈빛이었죠. 해봐. 실패하면 내가 책임진다. 제 책상으로 돌아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을 펜으로 한번 두드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시각 기억. 집중. 눈을 감자 일주일 전 PPT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슬라이드 24장, 각 페이지의 레이아웃, 그래프 색상, 숫자 배치까지요. 포토그래픽 메모리, 제가 가진 비밀 능력이었습니다. 첫 장부터 재구성했어요. 타이틀, 배경 이미지, 로고 배치. 두 번째 장은 시장 분석, CAC와 LTV 비교 그래프. 숫자는 회의록에서 확인하며 입력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8장 완성. 20분, 16장. 키보드 소리만 사무실에 울렸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제 뒤로 모여들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0분, 21장.
마지막 3장은 론칭 시나리오였습니다. 최적, 보수, 공격 3가지 경우의 수와 각 리스크 분석. 숫자를 다시 계산하고 그래프를 그렸어요. 38분, 24장 완성. 남은 2분 동안 영어본을 병행 작성했습니다. 핵심 슬라이드 12장만 영문 버전으로 만들었어요. 유럽 측이 직접 볼 수 있도록요. 됐습니다. 팀장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며 눈이 커졌어요. 이게 복구가 아니라 재창작인데? 핵심 데이터는 동일합니다. 레이아웃만 약간 달라요. 오 과장이 말없이 화면을 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유럽 측이 화상으로 연결됐고 강도연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제 PPT가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순조로웠습니다.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숫자로 답했고 시나리오 비교로 리스크를 설명했어요. 유럽 측이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습니다. 임프레시브. 준비가 철저하네요. 회의가 끝나고 유럽 측이 접속을 끊었습니다. 회의실에 남은 건 한국 팀뿐이었어요. 팀장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서윤 씨 대단해요. 40분 만에 이걸 해내다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PPT 파일이 왜 갑자기 손상됐을까요? 백업까지 동시에 깨진 건 우연치곤 너무 정교했어요. 회의 후 IT팀에 파일 메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로그를 확인하니 파일 접근 기록에 낯선 계정이 보였어요. 사내 IP였지만 누구 건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손상시킨 거야.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의심만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오후 책상으로 돌아오니 팀 단톡방에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도연이었어요. CAC LTV 리드 타임. 세 단어뿐이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이 세 지표를 계속 추적하라는 신호였죠. 저는 즉시 대시보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연동하고 주간 트렌드를 시각화했어요. 자발적으로 만든 후속 자료였습니다. 퇴근 무렵 복도에서 오 과장과 마주쳤습니다. 서윤 씨, 오늘 잘했어요. 근데 너무 튀지 마세요. 회사는 팀워크가 중요하니까. 겉으론 조언이었지만 속내는 달랐어요. 내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경고였죠. 명심하겠습니다, 과장님. 집으로 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연의 전화였어요. 오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일 손상, 우연 아니라고 보죠? 네. 증거 찾으면 보고하세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보이지 않는 칼이 더 위험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은 이미 눈치챘던 거예요. 밤하늘에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밤에도 저런 별 하나가 떠 있었죠. 실력으로 증명하면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아기까지 막아야 하는구나. 하지만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누가 저를 밀어내려 하는 걸까요? 2025년 6월 3일 월요일 아침 회사 로비가 술렁였습니다. 기획 1팀에 경력직 들어온대. 누군데? 한지민. 해외 마케팅 경력 5년이래.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한지민. 제 이복 언니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복도 끝에 언니가 서 있었습니다. 31살 명품 펜을 손에 쥐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 서윤이? 언니, 여기서 일해? 신기하네. 겉으론 반가운 척이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결혼식을 도망친 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오전 10시 전사조회가 열렸습니다. 신입소개 시간에 언니가 단상에 올랐어요.
안녕하세요. 기획 1팀 한지민입니다. 해외에서 브랜드 전략을 담당했고, 이번에 프로세스 효율화를 맡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언니는 완벽했어요. 말투, 자세, 미소까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해외에서 실패했다는 걸요. 조회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가는데 동료가 속삭였습니다. 한지민 씨 되게 똑똑해 보여. 너랑 성이 같네. 우연이에요.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서윤 뒷배 있대. 어디서 들었어? 글쎄, 계약직인데 전략회의까지 들어가잖아. 이상하지 않아? 제가 커피를 따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오후 기획이팀 책상 모니터에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혼외자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익명이었습니다. 제 손이 포스트잇을 구겼어요. 누가 제 신분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분기 타운홀이 열렸습니다. 전 직원이 모인 자리였어요. 질의응답 시간에 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최근 특정 직원이 빠른 속도로 주요 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기회인지 궁금합니다.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시선이 저를 향했어요. 언니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굴 말하는 건가요? 인사팀장이 물었습니다. 언니가 명품 펜을 돌리며 대답했어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투명성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제 손톱 옆 각질을 뜯는 버릇이 나왔지만 참았어요. 그때 단상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도연이었어요. 답변하겠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절제된 톤이었지만 단호했어요. 우리는 성과 지표로 말합니다. 가정사나 사생활을 도구화하는 즉시 그 또한 평가 대상이 됩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도연이 화면에 데이터를 띄웠어요. 지난 분기 CAC는 18% 감소, LTV는 22% 증가, 리드타임은 11일에서 7일로 단축됐습니다. 이 수치에 기여한 직원은 누구든 인정받습니다. 하지만 공정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실력 외에 다른 기준을 들이대는 순간 그게 불공정입니다. 도연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장내는 조용했지만 메시지는 분명했어요. 타운홀이 끝나고 복도에서 언니와 마주쳤습니다. 서윤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 난 그냥 공정하게 하자는 거야. 언니도 알잖아요. 공정은 핑계고 진짜 목적은 따로 있다는 거. 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가 달라졌다고 그렇게 당당해? 언니가 버린 자리에 제가 섰고 제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달라진 거예요. 언니가 명품 펜을 주머니에 넣으며 돌아섰습니다. 두고 보자. 그날 밤 회사 단톡방에 익명 글이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한서윤은 한도산업 회장의 숨겨진 딸, 그리고 강도연의 아내. 핸드폰을 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드디어 터질 게 터진 거예요.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질문, 의심, 비난.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노트북을 켜고 지난 석 달간의 성과 보고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로 증명할 순 없어. 숫자로 말해야 해. 새벽 2시까지 작업했습니다. CAC, LTV, 리드타임, 론칭 성공률, 매출 기여도까지 모든 지표를 시각화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나는 그림자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싸울 거야. 회사 앞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몰스킨 노트를 들고요. 준비됐습니까? 네. 그럼 들어가죠. 오늘이 진짜 시작입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저를 믿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과연 저는 이 폭풍을 견딜 수 있을까요? 2025년 6월 10일 오전 10시 전사전략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임원진과 각 팀 리더가 모인 자리였어요. 저도 데이터 담당으로 참석했지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단톡방 폭로 이후 첫 공식 회의였거든요. 회의 시작 10분, 오미정 과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안건 추가 요청드립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부정 채용 정황에 대한 검토입니다. 오 과장이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제 이메일 캡처와 출입 기록 일부였습니다. 한서윤 씨는 공개 채용이 아닌 특별 경로로 입사했습니다. 그리고 입사 일주일 만에 전략회의에 참여했죠.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때 언니 지민이 일어섰습니다. 추가 사실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한서윤 씨는 한도산업 정회장의 딸입니다. 그리고 강도연 전략 총괄의 아내이기도 하죠.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진까지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특혜 아닙니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그때 도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의사 진행권을 요청합니다. 허가합니다. 도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검은 몰스킨 노트를 펼치지 않고 정면을 봤어요. 세 가지를 검증하겠습니다. 채용 경로, 특혜 의혹, 그리고 성과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HR 시스템 로그가 떴어요. 첫째, 채용 경로입니다. 한서윤 씨는 공개 공고를 통해 지원했습니다. 서류 심사, 실무 과제, 1차 면접, 2차 면접 순서대로 블라인드 통과했고요. 점수는 각각 92점, 88점, 90점, 91점입니다. 데이터가 순서대로 화면에 떴습니다. 채용 공고, 접수 번호, 평가 스코어까지요. 이해 있으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특혜 의혹입니다. 오 과장님이 제시한 파일 손상 사건을 보겠습니다. 화면에 파일 메타 정보가 떴어요. 접근 기록, 수정 시간, IP 주소까지 상세하게요. 파일은 회의 전날 밤 11시 32분에 손상됐습니다. 접근 계정은 기획이 팀 공용 USB를 통해 이루어졌고 해당 USB 사용 기록은 오 과장님의 승인 하에 진행됐습니다. 오 과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포렌식 결과 의도적 손상으로 판단됩니다. HR 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장내가 다시 술렁였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셋째, 성과입니다. 화면에 대시보드가 떴습니다. 제가 만든 자료였어요. 지난 석 달간 CAC는 18% 감소, LTV는 22% 증가, 리드 타임은 11일에서 7일로 단축됐습니다. 유럽 브랜드 공동 론칭안은 40분 만에 복구돼 계약 성사로 이어졌고 매출 기여도는 분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숫자가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프, 비교표, 실적 분석까지요. 이 성과를 낸 사람이 한서윤 씨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장내는 조용했습니다. 도연이 노트를 덮었어요. 도구화된 소문은 진실의 적입니다. 우리는 업무로만 평가합니다. 사생활은 무기가 아닙니다. 도연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는 다시 원래 안건으로 돌아갔어요.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언니와 마주쳤습니다. 언니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만족해? 아니요. 전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넌 항상 그랬어.
조용히 숨어서 모든 걸 차지하잖아. 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가 버린 자리였잖아요. 전 그냥 주워 담았을 뿐이에요. 알았어. 이제 됐어. 언니가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이 작아 보였어요. 오후 HR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 과장은 보직 해임, 문서 손상에 가담한 사원은 징계 조사 중이라고요. 저녁 회사를 나서는데 도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돕지 않았습니다. 사실을 제시했을 뿐이에요. 도연이 검은 몰스킨 노트를 건넸습니다. 펼쳐보니 세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숫자, 사실, 침묵.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스스로 증명됩니다. 네. 집으로 가는 길 핸드폰에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서윤아,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러준 느낌이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2개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제 별이겠죠. 엄마, 나 이제 그림자 아니야. 내 이름으로 서고 있어.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일까요? 오전 9시 도경그룹 본사 대회의실에 섰어요. 동부가 론칭 프로젝트 최종 발표 날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계약직이 아니라 PM이었고 대리 직급을 달고 있었어요.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분기 매출 32% 증가, CAC 25% 감소, LTV 40% 증가. 회사 역사상 최대 실적이었어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임원진이 고개를 끄덕였고 도연도 자리에서 미소 지었어요.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아. 언니 지민이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언니는 회사를 그만둔 뒤 해외로 다시 나갔다가 이번에 귀국했다고 들었습니다. 언니, 축하해. 잘 됐다. 고마워요. 언니가 명품 펜을 꺼내더니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아버지가 주신 유일한 선물이야. 내가 가져. 언니, 난 이제 내 길 찾을 거야. 너처럼 남의 자리 채우는 게 아니라 내 자리를 만들면서. 언니가 돌아섰습니다. 뒷모습이 예전보다 가벼워 보였어요. 오후 아버지 정 회장이 회사를 방문했습니다. 한도산업은 1년 전 도경그룹과의 파트너십 덕분에 위기를 넘겼고 이젠 안정권에 들어섰어요. 서윤아, 내 아버지.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정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미안했다. 그리고 자랑스럽다. 괜찮아요. 전 제가 선택한 길을 걸었을 뿐이에요.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50년 만에 포옹 같았어요. 저녁 도연과 함께 예식장에 갔습니다. 1년 전 급하게 치렀던 한시적 계약 결혼이 아니라 이번엔 제대로 된 결혼식이었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자리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내 어머니 아시니? 네. 미술대 동기였어. 재능 많은 친구였는데 너무 일찍 떠나셨지.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모르게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리던 그림, 우리 집에 한 점 있어. 나중에 보여줄게. 감사합니다. 예식이 끝나고 도연과 단둘이 루프탑에 올랐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1년 전 급하게 선택했던 그날 밤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마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도연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 제 선택에 책임졌고 그 값을 치렀어요. 후회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던 손이 이젠 따뜻했어요.
처음엔 계약이었지만 이젠 진심입니다. 저도요. 하늘에 별이 3개 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그리고 도연. 이젠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 책상에 앉았습니다. 모니터 옆에 도연이 준 검은 몰스킨 노트가 놓여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펼치니 3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 사실, 침묵. 그 아래 제가 한 줄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선택. 펜을 돌리는 습관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젠 긴장이 아니라 집중의 신호였어요. 신입사원 한 명이 제 책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리님, 질문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대리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실력으로 말하고 선택에 책임지세요. 그럼 누구도 당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신입사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창밖으론 햇빛이 쏟아졌습니다. 그림자가 아니라 빗속에 선 제 모습이 보였어요. 누구의 그늘로 존재하던 내 이름은 이제 나의 성과와 사랑으로 불립니다. 한서윤. 29세에서 30세가 된 1년 저는 그림자에서 빛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혼외자로 평생 그림자처럼 살았던 제가 언니 대신 결혼식에 들어가며 시작된 1년, 소문과 편견, 사내 정치와 가족의 배신 속에서도 그녀는 실력과 선택의 책임으로 자신의 이름을 증명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직장에서, 가족 안에서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았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공감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출퇴근길인가요? 집안일 하시면서인가요? 아니면 잠들기 전인가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